건강의 대명사 견과류. 이것과 같이 드시면 건강에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까지 먹던 방법으로 계속 먹게 된다면 뇌질환, 심장마비와 같은 중증 질환을 앓게 될 수 있으며 자칫하면 돌연사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몸을 지키고 우리 가족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올바른 섭취법 궁금하시죠?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클릭 부탁드리며 지금 바로 견과류의 치명적인 부작용과 섭취 시 꼭 주의해야 할 부분을 알아볼게요. 먼저 견과류는 칼로리 밀도가 높은 식품인데요. 적당한 양을 섭취하면 건강에 좋지만 지나치게 많이 섭취하면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루에 적당한 양, 예를 들어 한 줌 정도를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다이어트나 칼로리 조절이 필요한 경우 섭취량을 신경 써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사람들은 견과류 섭취 후 복부 팽만감, 가스, 소화불량을 겪기도 하는데요. 특히 피스타치오와 캐슈넛은 발효성 탄수화물인 포드맵을 포함하고 있어 소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섭취량을 조절하거나 자신에게 맞는 종류의 견과류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아몬드와 같은 견과류는 옥살산염을 포함하고 있어 과다 섭취 시 신장 결석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신장 결석의 병력이 있는 사람들은 옥살산염이 많은 아몬드 등의 견과류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견과류에는 파이테이트와 탄닌 같은 항영양소가 포함되어 있어 철분, 아연, 칼슘과 같은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견과류를 물에 담가두거나 싹을 틔우는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특히 견과류에는 오메가6 지방산이 많아 지나치게 섭취하면 염증 반응을 촉진할 수 있는데요. 현대식 식단에서는 오메가6 지방산의 섭취가 과다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연어, 고등어와 같은 음식을 함께 섭취해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가공된 견과류, 특히 소금에 절인 견과류나 설탕이 첨가된 제품은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건강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는데요. 따라서 가공되지 않은 생견과류를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간식으로 선택할 때는 소금이나 설탕 함량이 낮은 제품을 고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땅콩과 같은 일부 견과류는 잘못 보관하면 곰팡이가 생기고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성 물질이 생성될 수 있는데요. 이 물질은 간에 손상을 주거나 발암물질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견과류를 신선하게 보관하고 직사광선을 피하며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저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견과류를 건강하게 섭취하기 위해서는 하루에 약 30g 정도의 적당량을 섭취하고 가공되지 않은 생견과류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데요. 한 가지 종류의 견과류에 의존하기보다는 아몬드, 호두, 피스타치오 등 다양한 견과류를 섞어 섭취함으로써 영양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또한 견과류는 습기나 곰팡이에 취약하므로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견과류는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지만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견과류와 함께 섭취할 때 영양학적으로 몸에 좋지 않은 음식 3가지를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 견과류 강정입니다. 견과류 강정은 견과류가 포함되어 있지만 강정에 사용되는 물엿과 설탕과 같은 당분과 기름이 지나치게 많아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지방을 과도하게 섭취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혈당 변동성을 높이고 체중 증가를 유발할 수 있으며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예방책으로는 당분이나 기름이 첨가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견과류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강정을 즐기고 싶다면 설탕이나 기름의 양을 줄이고 꿀이나 저당 시럽을 소량 사용해 직접 만들어 먹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유제품입니다. 견과류와 유제품을 함께 섭취할 때 일부 사람들은 소화장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견과류는 지방과 단백질이 많고 유제품도 지방과 단백질이 다량 포함되어 있어 소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특히 유당불내증이 있는 경우 유제품과 견과류를 함께 섭취하면 소화 문제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유당불내증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유제품 대신 아몬드 밀크, 코코넛 밀크와 같은 식물성 우유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제품을 견과류와 함께 섭취할 때는 적당한 양을 유지하고 소화를 돕기 위해 식사 중간에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유익합니다. 세 번째는 녹차입니다. 녹차에는 탄닌과 카페인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탄닌은 철분과 같은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철분 결핍이 있는 경우 녹차와 견과류를 함께 섭취하면 철분의 흡수율이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녹차를 마시고 싶다면 식사 후 최소 한두 시간 뒤에 마시는 것이 좋으며 철분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은 후에는 녹차를 피하고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과 함께 섭취의 철분 흡수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음식들을 견과류와 함께 섭취하는 것은 견과류가 제공하는 건강상 이점을 감소시키거나 특정 건강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려면 견과류와 함께 섭취하는 음식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견과류는 맛이 좋을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많은 이점을 제공하는 식재료입니다.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견과류의 효능을 알아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대표적인 견과류의 효능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견과류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여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이로 인해 심장질환과 뇌졸중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특히 호두나 아몬드와 같은 견과류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심장 건강에 더욱 유익합니다. 또한 견과류에 포함된 아르기닌이라는 아미노산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체중 관리에도 견과류가 유용한데 견과류는 지방 함량이 높지만 대부분이 건강한 불포화 지방입니다. 또한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풍부하여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켜 과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견과류를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사람들은 체중 증가를 덜 경험하거나 체중 감소를 더 쉽게 유지할 수 있으며 견과류의 지방은 완전히 소화되지 않아 섭취한 열량 중 일부가 배출되기도 합니다. 또한 견과류는 항산화 효과도 뛰어난데 비타민이 셀레늄, 폴리페놀 등의 항산화 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체내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세포 손상을 방지하여 노화와 관련된 질병의 위험을 낮출 수 있는데요. 아몬드와 헤이즐넛은 비타민 E의 훌륭한 공급원이며 항산화 물질은 암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뇌 기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는 견과류는 오메가3 지방산, 비타민 E, 폴리페놀 등을 함유하고 있어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고 나이가 들면서 발생할 수 있는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유익한데요. 특히 호두는 뇌 건강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여 뇌에 좋은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견과류에 포함된 마그네슘과 아연은 신경 기능을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견과류는 혈당 조절과 당뇨병 예방에도 유익한데요. 저혈당 지수를 가지고 있어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며 견과류에 포함된 식이섬유와 단백질은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피스타치오와 아몬드는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고 혈당 수치를 조절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더 나아가 소화기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 견과류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내 미생물 환경을 개선하고 변비를 예방하며 소화를 돕는데요. 또한 견과류는 장내 염증을 줄이고 대장암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견과류는 뼈 건강을 강화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마그네슘, 칼슘, 인 등의 미네랄이 풍부하여 뼈 건강을 유지하고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이 되며 아몬드는 특히 칼슘이 풍부한 견과류로 뼈의 강도를 높이는 데 유익합니다. 호두와 캐슈넛도 뼈의 미네랄 밀도를 높여 골밀도 감소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항염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데 견과류에 포함된 강력한 항염 성분은 염증성 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유익한데요. 비만성 염증은 심혈관 질환, 당뇨병, 암과 같은 질병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견과류의 폴리페놀과 오메가3 지방산 등이 염증을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호두와 브라질너트는 항염 효과가 뛰어나 염증 반응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견과류는 면역력 강화에도 유익한데요. 비타민 E, 아연, 셀레늄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여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감염과 질병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셀레늄이 풍부한 브라질너트는 강력한 면역력 증진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규칙적인 견과류 섭취는 면역세포의 기능을 활성화시켜 전반적인 면역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견과류는 건강을 증진시키고 여러 질병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식품으로 일상적인 식단에 포함시켜 다양한 건강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견과류와 함께 섭취하면 영양학적으로 좋은 궁합을 이루는 음식 3가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그릭 요거트입니다. 그릭 요거트는 단백질과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하여 장 건강을 개선하고 소화를 돕는 음식입니다. 견과류와 함께 섭취하면 단백질 섭취량이 늘어나고 소화가 잘 되면서 혈당을 안정시킬 수 있는데요. 특히 요거트에 포함된 유산균은 장내 미생물 균형을 유지하여 소화 및 면역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침 식사로 그릭 요거트에 아몬드, 호두 또는 피스타치오를 추가하여 먹으면 단백질, 섬유질, 건강한 지방의 균형 잡힌 조합이 완성됩니다. 또한 꿀이나 신선한 베리류를 추가하면 단맛과 함께 항산화 효과도 더해집니다. 두 번째는 블루베리와 같은 베리류 과일입니다. 베리류는 항산화 물질과 비타민C가 풍부하여 면역력을 높이고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견과류와 함께 섭취하면 베리류의 항산화 효과와 견과류의 건강한 지방, 단백질이 조화를 이루어 혈당을 안정시켜주고 심장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간식으로 한 줌의 견과류와 베리류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베리류를 잘게 썰어 견과류와 함께 샐러드에 첨가하면 상큼하고 영양가 높은 한 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오트밀에 견과류와 함께 넣어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비타민C, 칼슘, 비타민 K가 풍부하여 면역력 강화와 뼈 건강을 지원합니다. 브로콜리에는 항산화 성분과 섬유질이 포함되어 있어 염증을 줄이고 소화 건강을 개선하는 데 유익하며 견과류와 함께 섭취하면 단백질과 미네랄을 보충해주고 칼슘 흡수에 도움을 주는데요. 브로콜리를 찐 후 아몬드나 호두와 함께 곁들여 샐러드나 반찬으로 섭취하면 훌륭한 영양소 조합이 됩니다. 또한 견과류는 바삭한 식감을 더해줄 뿐만 아니라 브로콜리의 비타민 흡수를 높여주며 올리브 오일을 약간 뿌려 먹으면 맛과 영양 모두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견과류는 요리에 다양하게 활용되며 신선한 견과류를 고르고 적절하게 보관하는 것이 그 맛과 영양을 최상으로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는 좋은 견과류를 고르는 방법과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맛있는 견과류를 고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먼저 포장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비닐 포장이나 밀봉된 용기에 포장된 견과류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밀봉된 포장은 공기와 습기의 유입을 방지해 견과류의 산패, 즉 지방이 산화되어 맛이 나빠지는 현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장이 뜯어져 있거나 공기가 많이 들어간 제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기와 접촉하면 견과류의 지방이 쉽게 산화되어 신선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통기한과 생산일자도 확인해야 하는데요. 견과류는 신선도가 매우 중요하므로 유통기한과 생산일자를 반드시 확인하고 가능한 한 최근에 생산된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견과류의 지방이 산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오래된 제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냄새와 맛을 체크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견과류를 구입하기 전에 가능하다면 냄새를 맡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신선한 견과류는 고소한 향이 나지만 산화된 견과류는 쿰쿰하거나 역한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접 맛을 보았을 때 부드럽고 고소하며 신선한 맛이 나는 것이 좋으며 쓴맛이 나거나 식감이 껄끄럽다면 견과류가 오래되었거나 산화된 것이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견과류의 종류에 따라 신선한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도 다른데요. 호두는 껍질이 균일하고 갈라지지 않은 것이 좋으며 껍질이 깔끔한 갈색을 띠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아몬드는 색이 고르고 광택이 나는 것이 신선한 것이며 캐슈넛은 깨지거나 부서지지 않은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피스타치오는 껍질이 자연스럽게 벌어져 있고 알맹이가 선명한 녹색을 띠는 것이 잘 익은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으로는 먼저 직사광선과 습기를 피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견과류는 고온과 직사광선에 오래 노출될 경우 지방이 빠르게 산화되어 맛과 품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습기에 노출되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견과류를 밀폐 용기에 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견과류는 공기 중에 산소와 접촉하면 빠르게 산패하기 때문에 밀폐 용기를 사용해 보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밀폐 용기는 습기와 산소의 유입을 막아 견과류의 신선함을 오래 유지할 수 있으며 구입 후 남은 견과류를 원래의 포장 상태 그대로 보관하기보다는 밀폐 용기에 옮겨 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장기간 보관하려면 냉장고나 냉동고에 보관하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기온이 높은 여름철에는 견과류가 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냉장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냉장 보관 시 견과류는 약 6개월 정도 신선하게 유지할 수 있고 냉동고에 보관하면 최대 1년까지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냉동된 견과류는 해동할 필요 없이 그대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소량씩 나누어 보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한 번에 많은 양을 꺼내두지 말고 사용하거나 먹을 양만 꺼내서 먹고 나머지는 밀폐 용기에 담아 보관하면 신선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껍질째 보관하는 것도 견과류를 신선하게 오래 먹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데요. 껍질이 있는 견과류는 껍질을 깐 것보다 더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껍질이 자연적인 방어막 역할을 해 공기나 습기와의 접촉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선도 확인을 위해 주기적으로 냄새를 맡아보는 것이 좋은데요. 쿰쿰하거나 역한 냄새가 나기 시작하면 이미 산패된 것이므로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견과류를 만졌을 때 끈적임이 느껴지거나 맛이 텁텁하고 쓴맛이 나는 경우에는 이미 변질된 것이므로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이 견과류를 제대로 고르고 보관하는 방법을 잘 활용하면 견과류의 영양과 맛을 최상으로 유지할 수 있는데요. 올바른 보관 방법을 통해 견과류를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맛있는 견과류를 고르는 방법과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견과류를 제대로 고르고 신선하게 보관하여 조금 더 건강하게 즐겨보세요. 만약 맛있고 신선한 제품을 구입하고 싶으시다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견과류는 우리 몸에 좋은 식품으로 적당히 그리고 올바르게만 먹으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저를 포함한 모두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